자, 이벤트 파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common.css를 한번 보고 갈게요. 살펴보고 가면 모든 div에 대해서 자, 너비하고 높이를 100에 50으로 잡았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죠. 테두리는 1픽셀의 솔리드. 자, 실선으로 했어. 자, 여기 색깔이 없어요. 색깔 없으면 기본 글자색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마진은 20픽셀, 라인 하이트 50픽셀에서 글자 세로 가운데 정렬했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서 가로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커서 포인터를 주어서, 자, 영역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뭐가 나오게? 손가락이 나오게 했어요. 이걸 이제 기본 형태로 잡고 가겠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벤트 연결로 들어갑니다. 자, 이벤트 연결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CSS를 불러오는 그러한 파일 형태가 하나 생겨 있을 거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바디에 자, 무엇이 있느냐? div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바디에 있는 div를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얘네들을 보아하니 자, 어떻게 되어져 있다? div하고 그 다음에 클릭 12라는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데, 자, 클릭 12 컨텐츠 안에 잘 보면은 자, 그 안에 onClick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onClick 이벤트는 클릭을 하면 실행하라 이런 의미예요. 자바스크립트 실행을 할 때 이렇게 onClick 속성을 사용하기도 하더라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모양을 보니까는 뭐하래요? div를 자, 클릭하면 현재 div를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 자,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실행하는데 뷰라고 하는 놈을 실행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div onClick, 자, 마찬가지로 해당 div를 클릭하면 바로 지금 뭐하고 있어요? alert 함수, 지금 alert 만들어 놨죠. 그죠? 클릭했습니다 라고 하는 alert 경고창을 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스크립트에 function view, 자, 함수의 이름은 view라는 함수이고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view를 클릭했습니다 라는 뭐를 경고창을 띄워준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본다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클릭 1을 눌렀을 때, 자, 클릭 1을 눌렀을 때 뭐가 실행이 된다? 바로 뷰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해야지 얘가 실행되는 거야.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뷰를 클릭했습니다. 자, 나왔죠? 자, 이번엔 클릭 2를 클릭합니다. 클릭 2를 클릭하면 바로 자, 여기 있는 얼러트가 실행이 되어서 클릭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직접적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내가 문법을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이 onClick이 이벤트예요. 해당 요소에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 기능정의는 이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 위쪽에서 기능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함수 호출을 어디에서 해당 div에서도 직접 할 수가 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벤트의 연결 방법이었는데 사실상 예전 방식에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규칙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인라인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방식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지금도 종종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바디를 보면은 자, 바디의 구조를 좀 보세요. 바디 구조에 div, id, btn 그리고 클릭이라고 적혀 있는 div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여기 아래에 바디의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스크립트 태그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b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저장하기를 document.get element by id, 자, id를 가져와라. 문서에서 가져오는데 무엇을? btn이라고 하는 id, 바로 요것을 얘기하죠. 자, 이것을 가져와서 어디에다가? bt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bt.onClick, 자, bt를 클릭하면 펑션, 함수를 실행하라 해요. 해석하는 방식을 좀 보셔야 돼요. 해석하는 방식, bt를 클릭하면
함수를 실행하라.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벤트가 있으면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하면은 뭐든지 다 해석이 돼요. 그러면 실행하는 함수문은 뭐예요?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창을 띄워주는 거였죠. 자, 누구야? 그러면 btn은 bt에다가 저장을 했으니까는 이 div일 것이고, div를 뭐 하면 클릭을 하면 그럼 뭐 하겠다?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창을 띄워주겠다. 자,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어때요?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온다는 얘기야. 뭐 또 클릭하면 또 나오겠죠. 클릭을 할 때마다 나오는 거니까. 클릭을 할 때마다 뭐가? 함수가 실행되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실행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의 깊게 보라고 했던 스크립트가 지금 바디 아래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왜 위에다가 안 쓰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보통 우리 스크립트를 위에다 썼는데,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실행 방식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스크립트에서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렸을 때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스크립트 부분을 자, 요만큼을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헤드 위쪽으로 싹 올려가지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까 잘 나왔는데 왜 반응이 없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가 떠 있고요. 에러 메시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타입 에러. cannot set property on click of nu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클릭 속성이 없다란 뜻이죠. 비어있다.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야 돼. 그래서 btn이라는 놈을 찾으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btn은 없어요. 여기까지 읽었을 당시에 btn 존재하지 않아. btn은 어디 있으니까 이 밑에 있잖아. 그죠?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 실행이 됐을 때 당시에 btn이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 없는 놈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없는 놈을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엔 아무것도 없는 놈이 되는 것이고, 자, 없는 놈을 클릭을 하래. 실행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자, 얘가 실행될 당시에는 얘는 아직 못 읽는 겁니다. 원래 HTML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읽어내려가는 방식이었어요. CSS 연상을 하면 돼. CSS도 여기에 CSS 하나가 있고 밑에 CSS가 있어. 그러면 두 개가 중복되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거 읽어드렸습니다. 위에 게 취소되고. 그죠? 스크립트 역시 위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이벤트에 관련된 걸 위에다가 이렇게 불러가서 하려면 얘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오류가 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어디에다가 아래쪽에다가 써놔요. 미리 뭘 읽게끔 바디의 내용을 읽은 다음에 스크립트를 실행하게끔 한다는 얘기야. 자, 요걸 하나를 좀 봐줘야 돼요. 바디에 div id btn 자, 클릭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스크립트가 이제 위로 올라왔죠. 자,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잘 보자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예제에서는 바로 btn을 찾아서 어디에다가 bt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bt를 온 클릭하면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자, 이게 위에다가 작성했던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갔냐면 window.onload는 펑션. 자, 요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만큼 묶어놓은 거죠. 자, 이 묶어놓은 영역을 보니까 window.onload는 브라우저의 로딩이 완료되면 함수를 실행하라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현재 브라우저의 로딩이 완료되면, 브라우저 로딩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뭐야? 바디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실행하라는 뜻이에요. 얘는 바디를 끝까지 다 읽어. HTML 끝까지 다 읽고 그리고 나서 다 했으니까 자, 요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바디 안에 있는
div의 존재도 얘가 확인했을 것이고 그 div의 id인 btn 값도 확인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실행은 나중에 되니까. 자, 이렇게 함수를 실행하는데 그 함수의 내용이 바로 btn을 저장을 하고 다시 btn을 클릭을 했을 때 또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내부 함수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다? 실행이 또 돼요. 자, 결과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클릭을 했을 때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라는 결과가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window.onload function이라는 이 문장이 없다면 얘는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로딩 전에 미리 뭐라니까 얘를 읽어버리니까. 그래서 위쪽에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 또는 외부에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자, 요쪽에 헤드에다가 가져올 때는 자, window.onload라고 하는 이벤트 브라우저 로딩이 완료되면 실행하세요 라는 기본적인 함수 문장을 먼저 써놓고 실행을 해요. 만약에 이 문장을 쓰지 않고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맨 밑에 바디의 아래쪽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아래쪽에다가 작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상. 근데 그것보다는 자, 위쪽에서 이렇게 불러오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에 div, id, btn, 클릭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window.onload fun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역을 보자고요. 브라우저 로딩이 완료되면 무엇을 함수를 실행하라. 자 해석 똑같죠. 브라우저의 로딩이 완료되면 무엇을 함수를 실행하라. 시점은 언제? 로딩이 끝났을 때가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확인을 할 때는 항상 뭘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영역을 확인을 먼저 해봐야 돼요. 매핑하는 것처럼. 자, 그럼 실행문을 보니까 이 안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bt는 도큐먼트 점. 자,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query selector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query selector 도큐먼트 점 get element by id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query selector라는 메소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자, query selector는요, 되게 쉬워요. CSS 선택자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id뿐만 아니라 클래스 태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안쪽을 보자고요. 안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btn 앞에 뭐가 붙어 있어? 해시가 붙어 있어. 여기 보면. CSS에서 아이디를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해요? 해시 쓴 다음에 아이디 명 쓰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query selector라는 메소드는 굳이 아이디만 뽑아오는 게 아니라 클래스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야. 클래스 가져올 때는 어떻게? 앞에다 점 찍어주면 돼요. 클래스는 태그 이름, 그냥 이름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버튼을 이거 아이디구나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현재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광범위하게. 왜? CSS랑 비슷하니까. 펑션 뷰. 자, 뷰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버튼 클릭했습니다 라는 경고창이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갈까? bt를 클릭하면 뭐해라? 함수 실행하라. 자, 함수 실행하는데 뭘 실행해요? 여기서 호출하죠. 정의한 함수를 여기서 호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쪼개 놓는 거야. 이번엔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직접 안에다가 함수를 넣는 내부 함수가 아니라 외부 함수 이용해서 외부 함수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로 나눠서 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query selector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다. query selector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CSS 선택자 쓰는 것처럼 그냥 쓰면 된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딴 거보다. 자,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똑같이 클릭을 했을 때 자, 잘 나와요.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라고 잘 나옵니다. div, id, btn 클릭. 자, 바디 하나 있고요. 브라우저가 로딩 완료되면, 브라우저 로드가 완료되면 함수를 실행하래요. bt는
document.query selector btn. 자, query selector btn 뭐를 id btn을 가져와 선택하라. id btn을 선택해서 자, 저장을 합니다. S 대문자예요. 소문자 쓰면 안 됩니다. function view 괄호 열고 닫고 alert 버튼 클릭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bt.onClick은 view. 자, bt.onClick은 view라고 썼어요. 자, 이 방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뭐냐면 onClick 펑션을 쓰지 않았어. onClick 펑션 한 다음에 뷰를 호출한 게 아니라 자, 다이렉트 어떤 식으로 그냥 뷰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자,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버튼 클릭했습니다가 똑같이 나와요. 얘도 이것도 일종의 사용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썼던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요거처럼 펑션을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무엇을 뷰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그런데 약식으로 그냥 클릭하면 자, 뷰라는 놈을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없어? 괄호가 없네. 호출하는 기본적인 문구인 괄호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죠? 마치 변수처럼 그냥 대입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죠?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괄호를 안 썼단 말이에요. 생략하고. 그러니까 펑션 자체가 생략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요 방식을 쓰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자, 이벤트 다음에 펑션 안에다가 실행하는 그러한 내용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짧게 쓰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